지난 시간에 준비 운동을 했다면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다항식을 공부해 볼 텐데요. 다항식 단원의 주 목표는 다항식의 사칙 연산,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덧셈과 뺄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과 하나, 또 사과 하나를 더해 보겠습니다. 사과가 2개가 되겠죠? 이번에는 사과 하나와 오렌지 하나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사과 하나와 오렌지 하나를 더하면 사과랑 오렌지랑 섞여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자체가 답인 거죠. 이번엔 오렌지 하나와 오렌지 하나를 더해 볼게요. 오렌지가 2개가 되겠죠?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그렸냐 하면 우리는 같은 종류의 것들은 더할 수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것들은 덧셈을 한다고 해도 그냥 그 상태지 무언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a 플러스 a를 더한다고 하면 2a로 나타낼 수 있지만 a 플러스 b를 한다고 하면 그냥 그 상태로 a 플러스 b입니다. 그럼 b 더하기 b는 어떨까요? b 더하기 b도 2b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같은 문자들끼리만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과 하나와 사과 주스를 더한다고 해볼게요. 둘 다 사과긴 하지만 사과랑 사과 주스는 다르죠. 이 자체가 그냥 답이에요. 그럼 또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같은 사과라도 같은 a라도 a와 a 제곱은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덧셈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같은 문자라도 차수가 다르면 덧셈이 안 돼요. 그럼 사과 주스와 사과 주스는 더할 수 있을까요? 사과 주스가 2개가 되겠죠. 같은 문자, 같은 차수끼리는 더하면 2a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자도 같고 차수가 같은 항들끼리만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데요. 그런 항을 동료항이라고 합니다.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의 덧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3a제곱 더하기 5a제곱이 있을 때 a제곱 3개에다가 a제곱 5개를 더하기 때문에 8a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a제곱과 a제곱을 더했을 때 a의 4제곱이 되나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a제곱입니다. 자, 3a제곱과 5a제곱을 더했을 때 8a제곱이 되죠. 그러면 개수는 더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료항끼리 덧셈을 할 때는 문자는 그대로 그리고 더해지는 것은 개수라는 거, 개수의 합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하기가 이렇다면 빼기도 이렇겠죠? 이번에는 뺄셈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xy 마이너스 3분의 1xy가 있다 했을 때 문자와 차수가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뺄셈이 가능합니다. 개수끼리 4 마이너스 3분의 1을 계산해 주고 문자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xy 그대로 써줍니다. 4 빼기 3분의 1 계산하면 통분해서 3분의 12 마이너스 3분의 1 즉 3분의 11 xy가 되겠죠. 이번에는 좀 더 긴 문제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덧셈을 해보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덧셈이 가능한 것은 같은 종류끼리, 같은 문자, 같은 차수에서만 가능하므로 x제곱과 덧셈이 가능한 것은 x제곱뿐입니다. x제곱과 x제곱을 더하기 때문에 x제곱 2개. xy와 덧셈이 가능한 것은 xy가 들어있는 항인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EXY 써주고 Y제곱과 덧셈이 가능한 것은 Y제곱이 들어있는 항이기 때문에 개수끼리 더해주면 5-3 해서 2Y제곱입니다. 두 번째 A-B 써주도록 할게요. 뺄 때는 우리가 빼는 B라는 식이 길기 때문에 괄호 꼭 해주고 앞에 아무 부호가 없는 괄호는 그대로 써주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괄호는 부호 바꾸어서 써주세요. 자, 동료항 찾아보겠습니다. x제곱과 x제곱은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xy가 들어있는 항은 EXY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EXY 써주고요. 또 y제곱이 들어있는 항은 y제곱끼리 덧셈을 해주어서 8y제곱이 되겠습니다. 저 부분은 중학교 때도 했던 부분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똑같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 나옵니다. 그럼 고등학교 부분과 중학교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A 플러스 B나 A 마이너스 B 정도는 중학교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문제에서 나올 만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 첫 번째는 길고 복잡한 유형인데요. 여기서 A와 B에다가 X와 Y에 관한 식을 바로 대입을 해주면 망해요. 우리가 식이 길어지면은 또 틀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식이 나오면 먼저 대입을 하지 마시고 주어진 문제의 식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5b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대입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2a 자리에 a가 길기 때문에 괄호 꼭 해주고요. 그 다음에 b 자리에 괄호로 대입해줍니다.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류항 찾으셔야 됩니다. x제곱은 x제곱끼리 3x제곱이고요. xy는 찾았는데 없네요. 그대로 써주고 y제곱은 y제곱끼리 더합니다. 마이너스 25y제곱 되겠죠. 길고 복잡한 식에 대입을 해야 할 때는 바로 대입하지 않는다. 정리 먼저 하고 대입한다.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이에요. 이번 유형에는 A, B 이외에 x가 등장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x가 무엇인지 물어볼 거예요. A, B는 아까 식과 같습니다. A와 B에 먼저 대입을 한다? 아니고 먼저 정리를 해준다는 거. 이 식에서 물어보는 것은 x이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중요한 거는 항상 왼쪽으로 옮겨주거든요.
그래서 x를 왼쪽으로 이항해서 x는 그 다음 나머지는 모두 오른쪽으로 옮겨줄게요.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이제 대입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a 넣어주시고요. b도 대입해주고 전개해줍니다. x제곱은 x제곱끼리 마이너스 3과 2 더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y는 동료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써주고 y제곱은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21 y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 세 번째는 a와 b에 관한 연립방정식입니다. 보통 이렇게 두 식을 주고 a와 b를 물어볼 거예요. 예전에 중2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배웠는데요. 물론 그때는 a 플러스 b가 다항식이 아니고 숫자로 주어졌지만 방법은 같습니다.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한 문자를 소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로 b가 계속 같기 때문에 위아래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는 사라지고 a끼리 빼면 마이너스 a는 x제곱끼리 빼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2xy는 뺄 것이 없죠. 그러면 2xy 그리고 y제곱은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제곱이 될 거예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b는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의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a 자리에 대입을 해줘도 되지만요. 지금 다시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b는 우리가 구하려는 b만 왼쪽에 남겨두고 a는 이항합니다. 그리고 a 자리에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을 넣어줘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괄호 풀어주면서 보 바꾸고 동량끼리 계산하면 자 x제곱끼리 3x제곱 자 이번에는 xy 들어있는 항 두 개 있어요. 더해서 4xy 그리고 마지막으로 y제곱이 있는 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항식에서도 예전에 연립방정식을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가감법 할 수 있다는 거. 두 식을 더하고 뺄 수 있다. 여기까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적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